오늘 M7 테슬라입니다. 스페이스 X 관련 소식 하나 있어서 요거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록이 참 이미지 잘 뽑아내죠. 제가 이 시간에 늘 그록 이미지 활용하고 있는데 잘 뽑아냈습니다. 어쨌든 요거 관련 소식인데 그 머스크가 X에서 멘션 또 하나 했더라고요. 네, 요 스타쉽이 내년 말에 옵티머스 지금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태우고 화성으로 간다. 이때 착륙이 잘 된다면 유인 착륙이 이르면 29년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31년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열어두는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나사가 그 27년부터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요거 가동하는 거 일환으로 달에 보낼 유인 우주선을 발사를 하는데 스페이스X 스타쉽 달 탐사 계획용 요 버전을 좀 쓸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지금 스페이스X가 요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으로 설계하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23년부터 지금 8차례 정도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 중에 4번은 성공하고 4번은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요 화성 유인 착륙 관련해서 스페이스 X의 이런 구상이 진행 속도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시사하는 발언을 머스크가 또 하나 내놨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요, 중국에서 모델 Y 저가형 버전을 개발 중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요 2023년 그리고 작년까지 판매량 1위를 좀 기록을 했었거든요, 전기차 중에. 근데 이제 그 일부 기능을 제거하고 또 단순화해서 저가 버전을 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 Y 원래 기존 가격이 한 5,300만 원 정도니까 여기서 한 20에서 30% 낮춰서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어쨌든 요 판매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중국 업체들 경쟁이 굉장히 심화하고 있는데 그 저가형 모델로 좀 판매량을 확대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걸 이제 중국에서만 팔지 않고 나중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판매할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3분기부터 일단 시험 생산에 돌입을 하고 본격적인 양산은 내년 초부터 시작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요 모델 Y 신형,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버전을 중국에서 2월부터 인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요거 판매나 인도에 대한 부분이 신통치 않으면 요 판매하는 그 시점을 좀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저가 모델 Y가 결국에 가격 경쟁력을 지닌 현지 업체들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가 큰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덴마크 연기금 테슬라 투자 제외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덴마크 연기금 아카데믹 컴패션 요 CEO 발언이 있었는데요. 테슬라를 투자 제외 목록에 올리고 보유 주식을 완전히 매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카데믹 컴패션 같은 경우에는 29조 원 넘는 자산을 관리하는 데인데 한때 이 테슬라를 한 650억 원 정도의 주식을 보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2023년부터 테슬라가 무노조 방침 고수하면서 스웨덴에서 요 노동자 임금 담체 협약 거부하면서 노동권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테슬라를 감시 대상 목록에 올리고 투자 규모도 줄여왔었는데 이번에 아예 투자 제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머스크의 정치 개입이라든지 이것이 결국 테슬라 수익에 굉장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수순으로 볼 수 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2월에 이 전기차 시장 점유율 관련한 이제 통계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 현대차, 기아는 많이 올랐습니다. 70.6%. 요 현대차 그룹주의 차종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기준으로 봤을 때 70% 정도를 차지했는데 수입 전기차 요 파이가 감소를 했습니다. 요 34%에서 26%. 근데 이것에 주요했던 것이 테슬라의 판매가 부진했던 것이다. 테슬라의 2월 점유율을 보셨을 때 15%니까 이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M7 종목으로는 엔비디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가 많이 기다리셨던 그 GTC 그래픽 반도체 기술 컨퍼런스 요거를 열지요. 17일부터 21일까지 현재 시간으로 열리는데 관전 포인트를 한 3가지 정도로 꼽아봤습니다. 우선 둘째 날에 젠순왕 CEO가 기조 연설하잖아요. 그래서 26년에 출시할 GPU 시리즈 루빈 요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그 블랙웰 성능 향상해서 블랙웰 울트라 내놓는데 요거에 대한 발표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그 부스 전시도 올해도 하는데,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이제 공급 발언을 할지도 관심사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요 SK하이닉스는 아시다시피 5세대 HBM3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이제 그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HBM 공급 관련 발언 이것도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GTC에서 처음으로 양자의 날 요것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젠슨왕 CEO가 여러 이제 기술자들과 함께 패널 토론에 직접 참여한다고 하는데, 요거 관련해서도 우리 증시와 연계해서 종목들 연계해서 살펴보실 내용이 있을지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블랙웰도 초기에 뭐 발열 문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어떤 진보된 내용을 펼쳐낼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 또 미국 아무래도 수출 통제 부분에 있어서 약간 대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지 이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딥시크가 R1 모델 출시하면서 고성능 GPU 수요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뭐 지난 2년간 워낙 기술주들이 많이 달려온 감이 있습니다만, 이 R1 모델 출시와 더불어서 고성능 GPU 수요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커졌었는데 어떻게 불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런 포인트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좀 기대 섞인 발언을 좀 내놨는데, 엔비디아가 GTC에서 기대에 부합하는 매력적인 업데이트 내용을 좀 발표를 할 것이다. 뭐 울트라, 블랙웰 울트라나 루빈뿐만이 아니라 뭐 물리적 AI, 로봇,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장기적인 기회를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어쨌든 큰 폭의 좀 하락을 보인 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큰 폭의 하락 대비해서 반등폭은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AI 분야에 대한 시장 심리를 좀 개선할 계기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저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애플 살펴볼게요. 그 9월에 이제 새로운 시리즈 발표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앞두고 중국발, 아무래도 중국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중국발 이런 유출 소식이 많았었는데, 미국 쪽에서 이제 유출되는 내용들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미 아이폰 17 모양은 어떨 것이다 라는 내용들은 나왔었는데, 오늘 또 하나 뭐 설계 사진이 좀 유출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징적으로 보시면 이 세 번째가 이 아이폰 17 에어예요. 요 에어가 예전에 우리 이제 7 시리즈 썼던 것처럼 굉장히 얇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모델인데, 여기에 맥세이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가지고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운데 보시면 요 동그란 부분, 요것이 맥세이프가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폰 17 시리즈에는 뭐 17 일반이라든지 프로, 에어 모델 뭐 전부 에어 그 맥세이프가 포함될 것이다. 그래서 애플이 맥세이프 기능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구나. 그리고 더 얇은 이런 모델에서도 맥세이프 기능을 충분히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애플이 가지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M7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국내 포인트들 짚어드릴게요. 이번 주에 좀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개최가 되지요. 18일부터 19일까지 현재 시간으로 이 연준이 요 FOMC 이틀에 걸쳐서
회의를 하는데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하죠. 근데 이제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가 중요합니다. 올해 연준이 요 금리 인하 폭을 좀 높여 잡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의 요 전망이 파월의 발언으로 조금 더 정당화될 수 있을지 요거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파월이 좀 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발언을 내놓는다면 투자 심리에는 충분히 보탬이 될 수가 있겠죠. 파월 발언은 우리 시간으로는 20일 오후쯤에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에서도 요 금리 동결 좀 유력한 상황인데 이것도 주 중반에 예정이 돼 있으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부터죠. 이 대체거래소에서 거래 가능 종목이 10종목이었었는데 오늘부터 110개 종목으로 늘어납니다. 제가 오후 라방 준비하면서 이제 수급 동향 체크할 때 좀 미미해서 아예 언급을 좀 안 드렸었는데 오늘부터 저도 좀 유의미한 거래량 변화가 있으면 이 부분도 체크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 그 탄핵 선고 가능성이 높죠. 목요일 또는 금요일, 또 금요일이 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그 주말에요. 바이든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가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됐는데 우리 정부가 몰랐다라는 거, 그 소식이 전해졌었잖아요. 근데 이 민간 국가 지정이 어떤 의미냐면 뭐 군사정보 공유라든지 특히나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원자력이라 AI 이런 미국과의 첨단 기술 협력이 좀 제한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정말 민감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4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죠. 그 전에 미국과 집중 논의를 통해서 요것에 벗어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 공방이 여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정상 간 대화 채널이 없는 상태인데 걱정이 좀 큽니다. 어찌됐든 요거 관련해서도 체크를 함께 해보시죠. 그리고 지난주에 금요일에 서울보증보험이 코스피에 상장을 했는데 급등 마감을 했죠. 최근에 뭐 서울보증보험은 아니지만 요 제가 새내기주 관련해서는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요 키워드를 안고 있으면 좀 올랐었는데 오늘도 좀 살펴보셔야 할 종목이 있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룸 전문 기업인데요. 이 CK솔루션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2차 전지나 이런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그런 기술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주요 고객사로 삼성 SDI, LG엔솔, 현대차, SK온 이런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나 방산, 반도체, 바이오 투자자분들이 주요하시는 산업 요 전방위로 다 주요 키워드들을 안고 있네요. 이런 쪽으로 고객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니 오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죠.